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허경영 시인님께서 2021년 9월 1일 날 발행하신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허경영 시인님을 올바르게 알아봐 주십사 하고 제가 공부도 할 겸 책을 오전에 15분씩 읽고 있습니다. 네. 제6장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강의 기적에 이어 다시금 우리나라가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초인류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가? 총체적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존재조차 희미해지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후손들의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개발 그만하고 가정경제 살려야. 세계 최고의 지하철.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이 잘 된 나라는 없다.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그리고 깨끗한 공중 화장실, 미니 독서 공간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맞습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도로든 다 잘 조성되어 있고 곳곳에 꾸민 공원도 아름답다. 인공호수와 분수까지 갖춘 멋진 호수공원도 있다.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과 시청이나 구청 이름을 딴 예술회관이나 문화관도 있다. 지자체마다 청사들은 멋진 위용을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 아니,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예산 낭비와 누수가 생각나서만은 아니다. 편리하고 화려하며 위용을 자랑하는 온갖 공공시설과는 달리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은 각박하고 고달프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젊은이부터 노년층까지 안정된 삶을 사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먹고 사는 것부터 녹록지 않고 민생의 중대사를 포기하고 사는 국민이 엄청나다. 젊은이들은 바늘 구멍만 한 지원문을 통과하기 위해 한평 고시방에 들어가 몇 년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쪽잠을 자며 생활한다. 장년들은 아파트 한 칸 마련하는데 진 빚 갚으랴, 아이들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랴, 노후 준비하랴,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도 생활에 여유가 없다. 노년층은 자식들을 키우느라 돈과 시간을 다 쓰고 이제 남은 것은 아픈 몸뿐이다. 자식들은 자신들 살기도 힘드니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 병든 노인들은 요양원밖에 갈 곳이 없다. 그렇죠. 국가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느니 1인당 GNP가 3만 불이 넘었다느니 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이제 가정 경제를 살려야. 가정은 사회라는 큰 집의 한 장 한 장 벽돌과 같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단단하고 서로서로 잘 결합되어야 있어야 집 전체가 튼튼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소수의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화려한 벽돌과 시멘트가 덜 들어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다수의 벽돌이 엉성하게 쌓여 있고 그 모양만 요란하게 치장한 집과 같다. 그 모습에 아무리 돈을 들여 화려하게 치장해도 속이 문제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집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그 치장을 더해서 더 멋있게 보이도록 하여 집값이 더 나가게 해주겠다고 국민을 현혹한다. 지역개발은 이제 그만해도 충분하다. 특히 12월달 되면 땅을 파고 난리죠. 세계 최고의 지하철, 사방팔방 연결된 도로, 호수가 있는 멋진 공원, 대형 도서관과 문화관, 호텔급 공중 화장실, 그 이상 무엇을 더 하겠다는 말인가? 국가 예산 따오기 지역 사업
발굴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 대신 남아도는 예산으로 부서지기 쉬운 일보 직전인 백돌 한 장 한 장에 신경 써야 한다. 국민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당장 취업이 안 되어도 젊은이들이 생활이 되도록 해주고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건실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장년들이 어느 정도는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빚 걱정 없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청이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주역인 노년 세대가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노후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지역개발 대신 개인과 가정경제를 살려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 시인님께서는 이렇게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제. 바야흐로 인류 문명은 4차 산업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AI, 로봇기술, 사물 인터넷 IoT,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스템이 산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함으로써 장차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에 놓일 사람들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급무사를 타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까지도 생겼다. 나는 물론 4차 산업시대가 되어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일자리가 생기므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기본소득제를 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다. 우선 학자나 정치인들은 지금 기본소득제를 논하면서 기본소득제의 기원을 서구에서 찾는데 이것은 정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내 방안의 영향이 없을 수 없다. 내가 이미 30여 년 전에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 매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일단의 방안들을 제시한 이래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선거철이 되면 여야 정당의 선거 캠프에서 내 방안들을 연구하고 유사 방안을 만들어 왔던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본소득제를 논하면서 내 방안이 구체화된 국민배당금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기본소득제가 마치 서구의 제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솔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제. 한편 기본소득제가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말해두고자 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 수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국가가 기본소득이라는 수입을 대신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돈을 지급하겠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제도의 기본 정신이나 성격의 재원 마련 방안, 금액 등에서는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국가의 시혜인가 국민의 권리인가? 기본소득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이라는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혜택 내지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받는 것을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죠. 말하자면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베푸는 은혜로 기본소득이라는 배급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받는 것은 일종의 배급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느낌이 강하다. 공산주의와 맥이 닿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배당금제에서는 국가를 주식회사로 국민을 주주로 보기 때문에 국가 경영으로 들어온 수익금을 당연히 주주인 국민 모두의 몫이다. 따라서 국가 경영에 필요한 경비 외에 수익금이 주주인 국민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하자면 배당금은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 신이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국민배당금제입니다. 당당하게 배당금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주주이고 또 국민배당금제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주고 있다. 주식회사와 주주, 배당제는 모두 자본주의의 개념이다.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면 주주의 배당이 커지는 것처럼 국민배당금도 국가 수익이 많아지면 월 15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 30년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죠. 기본소득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책을 마련해 달라는 생존권 혹은 사회권에 의한 지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배급받을 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은혜와 권리,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제에서는 국가가 주체이고 국민은 국가의 보호와 통제 속에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 인간의 자립과 자주정신을 건드린다. 생존권의 보장 차원이라고 해도 왠지 당당한 기분이 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배당금제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국민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서 국가 경영 수익금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배당금제는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제도이며 국민을 실제적인 주인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재원 마련 방안의 차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는 사람들은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의 공조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본소득세를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증세가 주요 재원 마련이다. 세금을 올리는 것이 주요 재원 마련이고요. 기본소득제는 세금을 더 거두어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증세에 대한 국민 저항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혜택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필요한 다른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만 실시하는 것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원을 증세에만 두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국민배당금제는 현행 국가 예산의 약 70%를 절약하고 우리 국민배당금제는 국가 예산의 약 70%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하고 세금을 통폐합하고 재산비례 벌금제, 교도소 폐지, 특수사업자 신설 등으로 재원이 마련이 됩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제와는 반대로 상속세, 재산세 등의 폐지와 세금 통폐합으로 직접세가 줄어 세금 부담이 적게 느껴지고 또 세금 포인트 제도로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 포인트 제도는 세금을 많이 내거나 성실하게 내면 그만큼 국가에서 포인트를 주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기부 포인트가 높은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우대하고 자동차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국가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혜택을 준다. 세금 포인트는 상속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적으로 더 내려고 하고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시대적 대세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제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국민은 세금을 내주는 기업들 덕분에 배당금을 받으므로 기업이 더 잘 돼서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도록 기업을 응원하게 되므로 국민 개개인과 기업이 모두 잘 되는 상생의 구조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세수도 늘어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역시 우리 신이님 IQ가 높습니다. 한편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국가 예산이나 제도 등을 그대로 둔 채 시행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을 추가로 많이 거두면 조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 부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실제 시행을 고려하여 계산해 본 결과 고작 1년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1년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우리는 월 150만 원.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국민배당금제는 국가 예산을 전략하고 제도의 통폐합, 예산 전략, 제도의 통폐합, 새로운 세원 창출,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 형성 등으로 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되므로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18세 이상은 누구에게나 150만 원 이상을 주면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일도 더 열심히 하고요. 이처럼 기본소득제와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 제도는 제도의 성격이나 의, 재원 마련 방안, 지급금액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 정말 훌륭하신 내용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허경영 신우님을 제대로만 알아봐 줄 수 있다면 이렇게 행복한 날이, 이런 희망적인 날이 금방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나도 복을 짓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허경영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